온몸이 복슬복슬한 털로 뒤덮인 정겨운 개 한 마리를 기억하십니까? 동요 속에 등장하고 시골 마당마다 뛰놀던 바로 그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삼국 통일의 영웅 김유신 장군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깊은 밤 잠든 신라 군대를 향해 적군이 소리 없이 다가오던 그 순간 한 마리 삽살개가 벌떡 일어나 목숨을 걸고 지저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마저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그토록 사랑받던 삽살개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이 땅에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삽살개는 왜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것일까요? 그리고 사라졌던 우리 개는 어떻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토종가의 삽살개입니다. 삽살개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온몸이 긴 털로 복슬복슬 덮여있고 두 눈이 털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순하고 정겨운 모습이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복슬복슬한 개가 바로 삽살개입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한두 마리씩 꼭 있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참으로 정겹고 친근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삽살개라는 이름 속에는 아주 특별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삽살개의 삽이라는 글자는 무엇인가를 파낸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해치는 나쁜 기운, 즉 애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삽살개라는 이름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개, 귀신을 물리치는 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든든한 이름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삽살개가 집안의 나쁜 기운과 잡기를 몰아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삽살개를 그린 그림을 붙여두기도 하고 삽살개 모양의 조각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삽살개가 있으면 귀신도 얼씬 못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삽살개가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는 그저 옛말로만 전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 사이에는 삽살개에 얽힌 정겨운 민담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오래 함께 산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방문이 스르르 흔들리고 집 안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까닭 모를 두려움에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자던 삽살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둠의 한쪽을 노려보며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컹컹. 삽살개는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향해 있는 힘껏 짖어댔습니다. 마치 나쁜 기운을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짖던 삽살개가 이윽고 짖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을 짓누르던 서늘한 기운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삽살개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냐, 오냐. 네가 우리 집 나쁜 기운을 다 쫓아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삽살개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까지 알아채고 그것을 물리쳐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삽살개는 단순한 집짐승이 아니라 온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 스타 하나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간가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정겨운 동요 말입니다. 그 노래 속에 나오는 복슬복슬한 강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삽살개와 꼭 닮았습니다. 또 바둑이 방울이라는 노래도 있었지요. 얼룩덜룩한 무늬가 마치 바둑판 같다 하여 이름 붙은 바둑이 역시 삽살개의 한 종류입니다. 광복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국어 교과서에도 철수와 영희 곁에 바로 이 바둑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삽살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어린 시절 속에 언제나 함께 있던 정다운 벗이었습니다.
이제 삽살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살개는 온몸이 길고 부드러운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털이 얼마나 풍성한지 두 눈이 털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귀는 쫑긋 서지 않고 아래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주둥이는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고 순하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큼직해서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사자를 보는 듯합니다. 다 자란 수컷은 어깨 높이가 대략 51cm 정도 됩니다. 결코 작지 않은 늠름한 몸집입니다. 털 색깔에 따라 이름도 다릅니다. 검푸른 빛이 도는 것은 청삽살이라 부르고 누런 빛이 도는 것은 황삽살이라 부릅니다. 어느 쪽이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푸근해지는 정겨운 우리 개입니다. 그리고 삽살개 중에는 털이 짧은 종류도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둑이입니다. 온몸이 하얀 바탕에 검은 얼룩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어서 그 모습이 마치 바둑판 같다 하여 바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바둑이야말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친숙한 개일 것입니다. 옛날 시골집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방이던 그 개가 바로 바둑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둑이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앞선 기술을 이용해서 이 바둑이를 다시 되살려냈습니다. 사라진 개를 사람의 손으로 다시 이 땅에 불러온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림 속에만 남아있던 그 바둑이가 다시 우리 눈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삽살개를 겉모습만 보고 그저 순하기만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삽살개는 평소에는 더없이 온순하고 주인을 끔찍이 따르는 개입니다. 하지만 한번 주인을 지켜야 할 상황이 오면 그 누구보다 대담하고 용맹해집니다. 낯선 사람이나 낯선 짐승이 다가오면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경계심이 아주 뛰어나서 밤새 집을 지키는 데는 삽살개만한 개가 없었습니다. 순하면서도 용맹하고 정겨우면서도 든든한 개, 이것이 바로 우리 삽살개의 참된 모습입니다. 삽살개의 충성심에 얽힌 이야기는 듣는 이의 코끝을 찡하게 만듭니다. 삽살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 마을 어귀 그 자리에 앉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녁 무렵 멀리서 주인의 발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야 온몸으로 기뻐하며 달려나갑니다. 이토록 한결같고 우직한 마음을 우리는 삽살개에게서 배웁니다. 어쩌면 우리 삽살개의 이 고든 성정은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삽살개가 걸어온 그 오랜 세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살개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삽살개의 흔적은 저 멀리 고구려 시대의 무덤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00년도 더 된 그 옛날 벽화 속에 삽살개와 꼭 닮은 개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장승업의 그림에도 삽살개가 등장하고 옛날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던 오래된 책 속에도 삽살개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삽살개는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래도록 함께 살아온 정든 벗이었습니다. 삽살개의 역사는 무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옛날 신래서는 삽살개를 임금과 귀족들이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단순히 곁에 두고 예뻐하는 개가 아니라 전쟁터에까지 데리고 나가는 용맹한 군견으로도 길렀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예시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옵니다. 바로 삼국 통일의 영웅 김유신 장군과 삽살개에 얽힌 전설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유신 장군은 수많은 전쟁터를 한 마리 삽살개와 함께 누볐다고 합니다. 그 삽살개는 장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깊은 밤
신라 군대의 진영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잠든 그때 곤히 자던 삽살개가 벌떡 일어나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컹컹. 날카로운 그 소리에 김유신 장군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엇이 오는 것이냐? 장군이 어둠 속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삽살개는 짖기를 멈추지 않고 진영 바깥의 한쪽 어둠을 향해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순간 장군은 직감했습니다. 적의 기습이다. 모두 일어나라. 장군의 외침에 잠들었던 군사들이 일제히 깨어나 무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둠 속에서는 적군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삽살개가 짖지 않았더라면 신라 군대는 꼼짝없이 당했을 것입니다. 한 마리 충직한 개가 수많은 군사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설로 전해오는 것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삽살개를 얼마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로 여겼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절 김교각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멀고 먼 당나라로 고행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험한 길, 홀로 가기에는 참으로 외롭고 두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벗이 있었으니 바로 선청이라는 이름의 삽살개였습니다. 착할 선, 들을 청, 잘 듣고 잘 따르는 착한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청이는 스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그 고된 길을 끝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스님의 곁을 지켜준 것은 바로 우리 삽살개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신라가 저물고 고려와 조선의 시대가 열리자 귀하신 분들만 기르던 삽살개는 이제 여염집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의 벗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르면 삽살개는 그림 속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이름난 화가 김두량이라는 분이 그린 삽살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 삽살개는 우리가 아는 순한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개를 쳐들고 입을 벌려 우렁차게 짖는 아주 기운찬 모습입니다. 풍성한 털과 날카로운 발톱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더 놀라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 위쪽에 임금이 직접 쓴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임금은 바로 조선의 영조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밤에 살인문을 지키는 것이 네 할 일이거늘 어찌하여 대낮부터 이리 짖고 있느냐.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정의 신하들은 편을 갈라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임금은 그 신하들을 대낮부터 공연히 짖어대는 삽살개에 빗대어 넌지시 꾸짖은 것입니다. 나라실에 힘써야 할 신하들이 쓸데없는 다툼만 벌인다고 말입니다. 한 마리 삽살개 그림이 임금의 깊은 근심과 다스림의 뜻까지 담아냈으니 우리 삽살개가 우리 역사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삽살개는 임금의 궁궐에서도 백성의 마당에서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에서 삽살개는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었고 아이들의 다정한 놀이 동무였으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잠시 그 옛날 시골집의 정겨운 풍경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해질 무렵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삽살개가 살인문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복슬아, 나 왔어. 아이가 부르면 삽살개는 복슬복슬한 꼬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아이는 삽살개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파묻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면 삽살개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잠든 집을 밤새 지킵니다. 낯선 발소리 하나만 나도 벌떡 일어나 우렁차게 짖어댑니다. 그 든든한 짖는 소리에 식구들은 마음 놓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도 이런 삽살개 한 마리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우리 삽살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단추를 살포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사라져가던 우리 것을 되살리는 따뜻한 불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우리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삽살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운 시절, 일본은 전쟁을 벌이며 군인들에게 입힐 방한용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죽을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토종개들의 가죽을 노린 것입니다. 털이 길고 부드러운 삽살개는 그들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개 가죽을 거두어 들이는 회사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우리 토종개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어떤 해에는 무려 1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에 이르는 개가 그렇게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마을마다 흔하던 그 삽살개들이 하나둘 끌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시절 어느 시골 마을의 풍경을 잠시 그려보겠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마당에서 삽살개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개를 거두러 온다는 소문이 돌던 날이었습니다. 복스라, 복스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노인은 삽살개의 복슬복슬한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삽살개는 노인이 갓난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 길러온 자식 같은 벗이었습니다. 삽살개는 영문도 모른 채 노인의 손을 정겹게 핥기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산으로 데려가마. 저 깊은 산 속에 숨겨주마. 부디 살아만 다오. 노인은 그날 밤 삽살개를 데리고 깊은 산길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삽살개를 숨긴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삽살개는 아주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든 뒤였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찾아오고 이어서 한국전쟁이라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으면서 삽살개는 정말로 멸종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흔하던 그 정겨운 개가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보기 어려운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져가던 우리 삽살개를 다시 살려낸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이야기입니다. 때는 광복 이후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대학교에 삽살개를 안타깝게 여기던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대로 두면 우리 삽살개가 영영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외딴 시골집, 사람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오직 삽살개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애쓴 끝에 겨우 30마리 남짓한 삽살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30마리가 훗날 우리 삽살개를 되살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뜻을 이어받은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지용이라는 이름의 교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삽살개를 아끼던 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모아 기르던 삽살개들이 그 집 목장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하지용 교수가 오랜만에 아버지의 목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삽살개는 겨우 8마리 뿐이었습니다. 힘없이 묶인 채 젊은 학자를 바라보는 8마리의 눈동자. 그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하지용 교수의 가슴에서는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너희를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 땅에 가득 채워주마. 그는 그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 그대로 자신의 온 삶을 삽살개에게 바쳤습니다. 삽살개의 혈통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건강하게 새끼를 낳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지치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병든 삽살개를 밤새 간호하고 어렵게 태어난 새끼를 살리기 위해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느냐고 말리는 이도 많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고 알아주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삽살개를 되살리는 일이 곧 우리 것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로 겨우 8마리였던 삽살개는 수십 마리가 되고 수백 마리가 되고 마침내 수천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우리 토종개가 다시 이 땅에 우렁차게 짖는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나라에서도 이 소중한 우리 개를 지키기 위해 발뻗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삽살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당당히 지정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진돗개, 풍산개와 더불어 우리 삽살개도 그렇게 나라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삽살개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나섰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도 삽살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일제에게 그토록 순환을 당했던 우리 삽살개가 이제는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늠름한 파수꾼이 되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순환을 당한 개가 일본이 넘보는 우리 땅을 지킨다니 참으로 뜻깊고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삽살개는 전국의 오래된 절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도 나서서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문화재를 지킨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삽살개가 또 다른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삼국시대의 전쟁터에서 김유신 장군을 지키던 그 용맹한 삽살개부터 임금의 그림 속에 담긴 삽살개, 그리고 일제의 순환 속에 사라질 뻔했다가 여러 고마운 분들의 손길로 되살아난 우리 삽살개까지. 이 한 마리 개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삽살개의 이 파란만장한 운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남의 손에 짓밟혀 사라질 뻔했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끝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삽살개가 그러했듯이 우리 민족도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니 삽살개를 바라보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 나라 어느 마을을 가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삽살개. 아이들과 뛰놀고 밤이면 집을 지키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던 그 정다운 삽살개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어릴 적 어느 골목에서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 정겨운 삽살개를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도 다시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라졌던 우리 것을 되찾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자부심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삽살개처럼 우직하고 충직하게 한 시대를 살아오신 청취자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우리 강산의 자랑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단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손길이 우리 옛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강산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정겹고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삽살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마리 개의 삶 속에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기쁨과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용맹하게 주인을 지키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던 삽살개. 일제의 순환 속에 사라질 뻔했지만 끝내 다시 일어선 삽살개. 그 모습이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을 일군 우리 대한민국과 참으로 꼭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산의 이야기를 알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결코 지나간 예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며 우리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을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 오신 청취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강산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뿌리입니다. 부디 오늘도 건강하시고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정겹고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